강신의 수다입니다. 2025년 첫 방송편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날도 앞두고 있는데 설 연휴에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악 채널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강신의 밤이라고, 강신의 밤. 유튜브에서도 이제 검색이 가능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이 영화는 작년 2024년 12월 24일 날 개봉을 해서 지금 현재는 조금 개봉 일자가 된 상태이죠. 하지만 387만이 들었거든요. 손익분기점이 650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대와는 좀 다른 그런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크린은 최대 2125개까지 달렸었는데 현재 제가 녹음하는 기준에서는 스크린 숫자도 이제 반토막이 났고 그렇습니다. 일단 15세 관람가고요. 114분짜리입니다. 연출은 우민호 감독님이 하셨고 촬영은 홍경표 감독님, 곡성, 기생충, 버닝 이런 영화의 촬영을 맡으셨던 분이라서 이 영화에서도 풍광이 상당히 좋게 잘 나오고요. 근데 굳이 그런 장면들 집어넣었어야 됐냐? 뭐 그런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출연은 현빈, 안중근을 맡았고 그다음에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이동욱 이런 분들이 같은 독립운동가로 나오고 일본인 배우 릴리 프랭키가 이토 히로부미 역을 맡았습니다. 연기가 상당히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안중근을 소재로 해서 근래 나온 영화들이 제 기억에도 한 2편 정도 있는데 그 전에 나왔던 뮤지컬 영화 영웅이 상당히 처참한 그런 작품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할뿐이 더 기대가 됐었고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괜찮게 봤지만 감정적인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격동적인 감정 연출 이런 것들이 한국 영화의 특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특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런 제가 싫어하는 감정이 거세된 영화 느낌이 계속 많이 나고 있어요. 요새 젊은 감독들 영화들에서 그런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얼빈도 상당히 뜨거운 영화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뜨겁게 나와주기를 바랬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또 많은 관객들이 좀 실망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 빼놓고 보면은 좋은 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극장에 가서 보셔도 될 만한 영화라는 생각은 하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려보고 일단 스토리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제가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 스포일러를 굳이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안중근의 최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는 간단하게 포탈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죠. 1908년 함경북도 신화산에서 안중근이 이끄는 독립군들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은 만국 공법에 따라 전쟁 포로인 일본인들을 풀어주게 되고 그 중에서 특히 일본 소자, 중자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안중근의 자비 덕분에 풀려났지만 거기서 회심하거나 이런 거 없이 더 악해져서 안중근을 뒤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여하튼 그렇게 일본인들을 풀어주게 되고 그 풀어줬던 사람이 독립군들을 공격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독립군 사이에서 안중근에 대한 의심과 함께 균열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의 골이 이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1년 후에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안중근을 비롯해 우덕순, 김상현, 공부인, 최재형, 이창섭 등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마음을 함께하는 이들이 모이게 되고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협상을 위해서 하얼빈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접한 안중근과 독립군들은 하얼빈에서 그를 처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게 되죠. 하지만 내부에서 세워나간 이들의 작전 내용을 입수한 일본 군들의 추격이 시작되는데 내부에 밀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야기 줄기로 삼게 되죠. 자, 오늘 방송 제가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편집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인상적인 장면 이렇게 차례대로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은요. 일단은 진중한 태도가 좋았습니다. 바로 직전의 영화 영웅이라는 그 안중근 소재로 한 뮤지컬 영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유머를 농담을 치는 안중근이 나왔었죠.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거에 반해서는 좀 진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안중근 캐릭터도 좀 그 대사를 빌려보자면 고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현빈 씨가 그 캐릭터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 자체가 입체적이다거나 또 깊은 감정 연기를 요하는 시나리오가 아니었기 때문에 딱 현빈 씨에게 맞는 뭐 외모나 연기나 이런 것들 딱 맞는 캐릭터였고 또 그것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했던 진중한 태도였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연해주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한반도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영화로. 뭐 암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가 사실은 한반도 그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주나 연해주 이쪽까지도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여러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점도 참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중근 주인공이죠. 안중근에서 초점이 벗어나 있는 것 같은 분량들이 상당히 좀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 지루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점들은 좋았습니다. 어떤 독립운동가는 좌절을 해서 마적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변절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의 모습도 보이게 되고 또 전투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신문사를 차려서 그곳을 독립운동의 어떤 아지트처럼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게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좋았고요. 영화 속에서 이게 좀 아쉬웠던 점이기도 하고 좀 특이했던 점이기도 한데 화려한 전투 장면, 액션 쾌감이 느껴지는 그런 전투 장면 연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되고 처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영화 전체적인 분량 군데군데에서 좀 지리한 인내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느꼈을 법한, 당했을 법한 그러한 일들을 영화 화면상에서도 보여주는데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실제 독립운동가들이 힘들었던 것을 화면을 통해서 관객들도 볼 때에 힘들어야 하겠는가, 지난한 과정을 실제로 지난하게 느껴야 되겠는가, 그건 영화의 연출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풍광 촬영이 상당히 좋았고요. 좀 이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기차 칸을 움직임이 상당히 좀 리얼하게 나오죠. 각 열차 칸마다 동일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던가 이런 식의 움직임. 그리고 열차 내부의 공간은 좀 넓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있을 법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영화 속에서 캐릭터 김상현의 모습과 연기가 좀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마차의 다른 분은 사실 이거는 안중근의 영화가 아니라 김상현의 영화 아니겠는가. 영화 속에서 좀 굴곡이 있는 그런 감정선 또 그런 연기 보여주고 있죠.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연기력이 필요한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조금은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슬픔을 좀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안중근보다는 더 이 캐릭터를 통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연기를 잘하신 그 릴리 프랭키 배우 덕분에 그 이토 히로부미가 말하는 대사 중에서 이제 배은망덕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이런 단어는 아니고 아니 우리가 미개한 조선인들을 근대적으로 문명화 시켜줬는데 어째서 조선인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들으면 좀 섬뜩한 얘기기도 하고 울화가 치미는 얘기기도 한데 그 감정은 이제 배은망덕이겠죠. 이토가 하는 대사들은 사실은 조금 감독의 말인 것 같았습니다. 감독이 현재 우리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약간 반어법 같은 말인 것 같았습니다. 배은망덕한 감정이 현재 친일파의 논리거든요.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줬는데 너무 반일주의, 반일 생각하지 말자.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지. 뭐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면 되지 않겠니? 일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근대화 됐잖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친일파들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도 존재합니다.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죠. 그 이토의 그 대사를 보면서 배은망덕의 감정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친일파의 논리 이런 것들이 좀 떠올라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독립운동가들의 대사에서도 나오는데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죽은 동지들의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투쟁하는 것이 곧 이 죽은 동지들을 위하는 길이다. 기억하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영화 밀정이었던가요? 거기서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 독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 영화에서는 먼저 죽은 나의 동지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 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던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기억하는 거, 그거는 현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겠죠? 그것을 위해서 또 계속 관심을 갖고 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투쟁하고 그러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도 좀 겹쳐 보여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아쉬웠던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긴데요. 군데군데의 이야기 개연성이 과연 맞아 들어가는가? 안중근이 이제 일본 군인을 풀어줘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당한단 말이죠. 그때 안중근이 이 독립군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과정, 그 과정이 너무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닌가?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갑자기 거기서 늙은 늑대 잡읍시다 이러면서 받아들여진다고?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동욱 씨가 맡은 캐릭터가 반발을 하죠. 안중근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이제 하얼빈에 있다는 거를 일본군이 알아채거든요. 결국에는 그 소장과 중장과 그 사람이. 근데 그것을 뭐 전보를 치거나 뭐 그러면 될 것을 왜 직접 뛰어가나? 그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하얼빈에도 일본 외교관이 있을 것이고 혹은 군인이 있을 것인데 왜 그 사람이 직접 뛰어갔어야 됐나? 하얼빈 역까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공부인과의 어떤 또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스토리 흐름인가? 네,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관객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감정적인 공감이 어렵다. 캐릭터도 그렇고 촬영에 있어서도 좀 그렇습니다. 신파를 비판하다 보니까 감정 연출하는 걸 아예 포기하는 듯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식으로 이것이 좀 불운 참화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신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하얼빈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쏘는 그 장면에서도 갑자기 카메라가 그 군중으로부터 멀어지죠. 갑자기 멀어집니다. 감정적인 거리를 두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 우리 민족의 원수를 총으로 쏴 죽이는 건데 감정적인 울림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 장면을 그냥 이렇게 처리해 버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없죠. 그걸로 딱 끝나버리죠. 신파에 대한 공포감이 오히려 한국 영화의 강점을 지금 지어가고 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외국의 화면은 세련되지만 감정 설계는 어설프고 있어 보인 척하는 그러한 영화들을 따라가게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하튼 감정적인 공감이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캐릭터도 그렇죠. 안중근에게 우리가 좀 감정적인 몰입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보이는 장면들도 아쉬웠습니다. 제가 이건 예고편 봤을 때 너무 우려가 되었던 장면이고 영화 속에서 어떻게 나올까 싶었는데 제 우려보다는 뭐 괜찮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인위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안중근이 얼음 위를 계속 걸어가는 장면들이 한 3번, 4번 나오고요. 강이 얼은 그 얼음 위를 걷거나 그 위에 웅크려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인위적인 느낌 들지 않나요? 그리고 안중근이 그렇게 얼음을 걸어서 독립군 진영으로 비밀 아지트로 되돌아와서 이제 내가 이 늙은 늑대 이토를 잡겠다라고 선언할 때 여러 캐릭터들의 구도가 딱 나옵니다. 안중근을 가운데 두고 주요한 인물들이 좌우에 서고 그 뒤에 또 옹호하는 인물들이 쭉 서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도열해 있죠.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 영화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영화 전체의 톤이 색깔이 약간 인위적인 구도들, 장면 혹은 뭐 미장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영화라면은 이해가 될 텐데 이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약간 사실성을 좀 중시하는 영화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에서 이렇게 인위적인 장면들 아쉬웠습니다. 영화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는데 처절한 그런 전투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힘들게 싸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 전투에서 근접전이 정답이었을까요? 그거밖에 답이 없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독립군들이 지략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서 일본군을 어떠한 지점으로 끌고 들어와서 뭐 반포위 형태로 몰살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지략으로 우리 부족한 병력을 극복해서 일본군을 이기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냈다고 역사적 사건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영화의 첫 전투에서는 그것보다는 그냥 근접전으로 거의 그냥 백병장 수준으로 가서 싸운단 말이죠. 그건 또 좀 인위적이지 않았을까? 너무 독립군의 그런 처절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단화된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안중근의 인간적인 고뇌는 잘 드러나긴 합니다. 화면으로 제시가 되는데
감정이 전달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중근의 인간적인 모습, 나 때문에 우리 동지들이 죽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뇌하고 그러거든요. 좌절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 감정이 전달되진 않더라고요. 이것도 캐릭터와 관객 혹은 스크린과 관객 사이의 거리를 너무 멀게 만들려고 했던 연출 탓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안중근 캐릭터 설계가 조금 감정적으로 부족했던 게 아닌가 아쉬웠어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클라이맥스 장면이죠. 이토 총격 장면에서 갑자기 원거리 부감샷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아래로 보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보통의 가족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와차평을 제가 거기서 소개해 드렸는데, 심판을 할 때 절대자가 뭔가 심판을 할 때의 그 화면 구도가 보통의 가족에서 나오고, 그게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카메라 각도인데, 하얼빈의 클라이맥스에서도 이토가 총을 맞아 죽는 그 장면에서도 똑같은 그런 각도가 갑자기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근데 뭔가 심판의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좀 아쉬웠다. 대신에 거기서 안중근 장군이 까레야 우라 이렇게 외치는, 몇 번을 외치죠. 그 소리는 좀 울컥하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화면까지 좀 더해졌으면 그나마 이 영화에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되었을 텐데, 소리는 살리면서 화면을 오히려 죽여버린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장면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클라이맥스 장면, 이토 총격 장면과 좀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토를 우리가 죽일 때, 안중근이 죽일 때는 심판하는 구도,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그런 구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안중근이 일본군한테 결국 잡혀서 재판 과정 나오지 않죠. 교수형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교수형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형벌인데, 사람의 몸이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한 느낌이 딱 드는데, 교수형 장면 바로 이후에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아래에서 위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래에서 하늘을 보는 장면. 그래서 높게 솟은 나무들이 막 있고 그 너머에 하늘이 이렇게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변절했던 어떠한 캐릭터가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신을 계속 협박하고 변절을 강요하는 그 일본군을 처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떨어진 안중근이 다시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고, 그 안중근이 살려줬던 어떤 변질했던 캐릭터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 이런 카메라의 각도와 캐릭터의 서사, 변화, 이런 것들이 잘 맞아들어간 그런 느낌이 들었고, 더 넓게 보자면 그 이토를 죽였을 때는 하늘에서 땅을 보지만, 심판할 때죠, 절대자의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낮고 낮은 이 처절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독립의 뜻을 꺾지 않는다. 그래서 저 높이 있는 또 소망의 뜻을 두고 우리는 가고 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카메라 각도가 안중근의 교수형 장면 이후에 바로 나오고, 변질했던 캐릭터가 회복되는, 우리가 한번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런 카메라 각도들이. 그리고 이제 이동욱 캐릭터가 총을 맞고 주저앉게 되죠. 그리고 총을 여러 발 맞아서 옆으로 쓰러지려고 하지만 다시 자세를 고쳐 잡고 허리를 딱 세우고, 그 일본군 중자였던가요? 그 사람을 올려다 보면서 얘기를 하죠. 결국 그런 자세로 죽게 되는데, 이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너 앞에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지. 내가 그래도 독립군인데. 이러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까지 그 일본군 속을 긁잖아요, 대사로. 너 같은 놈이 고결한 안중근에 비할 바는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영화 내내 이동욱 캐릭터하고 안중근은 충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만, 또 생각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서로를 향하는 어떤 존중이나 존경의 마음은 없었던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중근이 어떤 온정주의의 모습이랄까, 평화주의에 기반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두 캐릭터를 살리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영화가 좀 심도 깊게 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깊게 따지진 않았어요, 영화 속에서는. 근데 이 안중근이 온정주의이든 평화주의이든 살렸던 이 두 캐릭터의 결말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이 두 캐릭터 중에 한 가지 캐릭터만 나왔으면은 이런 안중근의 온정주의, 뭐 평화주의, 이것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딱 내릴 수 있었을 텐데, 모습이 다른 두 캐릭터의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한 번 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잘못된 것을 알아챘을 때 그 자리에서 단죄하는 것이 옳은가?
근데 실제 역사에서는 이렇게 낭만적으로 흘러간 적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이 더 옳은 것일까? 그렇게 안중근의 온정주의 혹은 평화주의의 대상이 되는 그 두 캐릭터 주변에 누가 있는가? 이 캐릭터들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주변 인물들이 누구인가? 이거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도 좀 저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네, 영화 하얼빈 좀 빠르게 녹음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별 할 얘기가 없는 영화였고요. 손익분기점은 넘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기세로 보면은 많이 어려워 보이죠. 감정적으로 몰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영화라는 평가가 있고 또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영화가 아주 지루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지루할 만하면은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막 하단 말이죠. 그리고 총격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좀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됐을 법한 그런 인위적인 장면들, 얼음 위를 걷거나 웅크리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저는 뭐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드디어 안중근에 대해서 진중한 태도로 담은 영화가 있다는 거,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아쉬웠죠.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에 맞는 그런 캐스팅, 특히 릴리 프랭키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인 줄 몰랐네요 저는. 죄송합니다. 그동안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너무 연기가 좋았고요. 조우진 배우도 정말 인상적인 연기를 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런 것들 보시는 맛도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극장에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총평 여기까지 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팟빵 쥐약,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 등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음악 채널 강신의 밤도 있으니까 검색해서 한번 찾아와 주시고요. 다음 방송은 뭘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1월을 보긴 했는데 실망을 해서 녹음까지 하긴 좀 그렇고 작년에 보려고 했다가 못 본 시간이 쫓겨서 보지 못한 그런 영화들을 보고서 또 좋다면 제가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요. 1월달에 다시 업데이트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네, 여러분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직전 방송에서 강신의 영화제도 업데이트 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방송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